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대장주 애플 상승에 뉴욕 증시 동반 강세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8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68% 상승한 2667.28, 그리고 이제 S&P 500은 0.7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1.44%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92.50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1% 넘으면 굉장히 급등입니다. 1.44%. 그래서 그 미국 경제를 압박한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길이 잡히질 않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넷플릭스 다 2%대 넘게 올랐고, 아마존도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왜 올랐을까? 그 확진자는 이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이제 주가가 코로나에 반응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떨어질 때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좀 강하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는데 원인은 알 수 없으면 그냥 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이 올라서 조정한 건데, 그거를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셧다운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날은 이제 애플이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왜 상승을 했냐라고 본다면, 애플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내 애플 스토어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았지만, 도이체방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효과로 2.3% 상승한 381.37 달러에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을 기대하고 도이체방크가 이렇게 목표가를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가 많이 팔린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 반도체는 사재기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이 제재에 대비해서 그렇게 좀 사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를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LG전자까지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6월 정도에 굉장히 그 많은 소비가 몰리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난 것으로 봐서는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소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생태계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게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앱 다운로드 많이 받고 집에 있는 시간들 많아지면 어차피 이제 그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애플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애플의 이제 새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이던스를 이제 팀쿡이 발표를 할 때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국제유가가 3월 초 이후 최고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수입 늘어서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국제유가가 3월 초 이후로 최고로 올랐다라는 거고, WTI 지수가 전장 대비 0.28달러, 0.7% 오른 배럴당 40.9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의 브렌트유, 이게 이제 0.5%가 이제 상승해서 43.29달러. 그래서 두 요종은 모두 3월 6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3월 6일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금 공황 시작하기, 코로나 위기 시작하기 전이죠.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 초반 하락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고, 미국의 나스닥 랠리를 반영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1195원에서 3.0원, 3원 떨어진 1192.5원으로 출발했다라는 건데요. 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예, 일단 원유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 자동차 많이 타고 비행기 많이 타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이 돌아갈 때도 이제 원유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유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많아졌고 뭐 이게 이제 실물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90원대, 그러니까 그 이렇게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안 들고 어떻게 합니까? 달러 팔고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 주식, 뭐 채권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는 이게 이제 둘 다 위험 자산 사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중국이 바짝 주가 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뭐 주가를 올리는 거는 뭐 냉전, 뭐 이제 신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중국의 블록으로 이제 들어오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한 7위안 초반 정도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7.08인가 하여튼 7.09인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위안화가 이제 강해졌다는 얘기죠. 예, 한참 때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이제 더 수출을 하려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의 이제 관세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중국의 수출을 더 강화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금 가뜩이나 이제 미국하고 홍콩 문제로 별로 안 좋은데 더 이제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위안화를 이제 위안화 환율을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6위원 때까지 내릴 수 있다면 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는 걸로 보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이제 들여오기로 한 미국의 농산물이죠. 예, 농산물을 이제 싸게 사오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다른 하나는 내수를 이제 진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싸지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이제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플라자 합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플라자 합의 정도가 되려면 한 25% 정도의 그 환율 절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5위안 때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뭐 5.9위안이 됐건 어쨌건 간에 지금은 뭐 좀 어느 정도 조금 높아지는 경우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이제 좀 점점 힘들어지니까 뭐 내수를 통해서 후위를 도모하려는 뭐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업들의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업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주가 부양을 통해 가지고 그 올리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의 환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위안화하고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이제 크니까, 그래서 이제 1190원대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중 증시 성장주 쏠림 완화 신호 나왔다라는 건데, 뭐 여기 보시면 그 원래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성장주로 돈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른 시장들 잘 보면 뭐 유독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이제 중국의 커창반이라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그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한국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 코스닥보다는 이제 덜 올랐고, S&P 500이나 아니면 뉴욕이나 뭐 이런 지수들도 미국의 나스닥보다는 이제 덜 올랐어요. 아직도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죠. 중국의 이 커창반이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주들을 이제 모아놓은 데입니다. 여기도 이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 초보다 한 24% 정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동서 냉전이 시작하고 나서 기술주들이 이제 뻗어 나가는 그런 시절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뭐 결국은 이게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기술 싸움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군사 무기 자체가 이제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 이제 뭐 냉전이 이제 심화됐을 때 그때 이제 스푸트니크라고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쇼크를 먹은 미국이 그 뭐 존 F 케네디가 이제 문시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달에 1969년도에 이제 보내는데, 그래도 1970년 이전까지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총력을 다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뭐 이런 엄청난 기술 발전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IBM 같은 경우가 대장주였는데 미국 시가총액의 10%가 넘었습니다.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한 2배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술의 시대가 온다면. 뭐 1970년도서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가 기술이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 자유무역이 이제 발달하고 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자유무역이 되면 뭐가 이제 많이 큽니까? 이런 뭐 해운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죠.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렸다가 이게 2010년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이제 기술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이때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 막 뜨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팡이라든가 마가. 마가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을 말합니다. 마가가.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의 모든 메이커를 합쳐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이제 넘지 못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를 통해 가지고 그 뭐 수익성을 얻을 수 없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주에다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 랠리가 이제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나스닥이 한창 올라가는 닷컴 버블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전통 가치주 중심의 S&P 500 지수 대비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의 상대 강도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나스닥이. 그러나 저는 이제 버블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버블이어도. 예, 왜냐하면 버블이어도 떨어질 때만 잘 빠져나오면 됩니다. 예, 떨어질 때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만큼 떨어질 때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를 때 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갖고 있다가 물론 이제 마이너스 3% 뜨면 팔아야 되겠죠. 뭐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될 때, 뭐 한 달에 4번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뜰 때, 그때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팔고 나오면, 그러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이제 버블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뭐 하는 겁니까? 예, 춤을 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음악이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예, 자기 의자 찾아서 바로 앉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제 춤추고 그러면 그 버블이 꺼지면서 자기 자산이 녹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버블이라는 게 뭐냐? 그 매일같이 오르는 게 버블입니다. 예, 매일같이 오르는 게 버블이고, 그리고 이제 꺼질 때를 반드시 마이너스 3%를 가지고 지키면서 그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원래 이제 성장주를 이제 뭐 이런 버블 때 이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릴 게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과 미국 주식을 뭐 하는 사람,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식을 할 때 한국 주식으로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한국의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떤 겁니까?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미국 때문에 떨어졌다, 영국 때문에 떨어졌다, 뭐 브렉시트 때문에 떨어졌다, 뭐 그다음에 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떨어졌다,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라고, 뭐 너 때문에 떨어졌다, 네가 샀기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뭐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한 거고, 널뛰기 시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널을 많이 뛴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오르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시작하면 이 등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곳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거의 정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글이라서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매 맞고 자란 뒷골목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되게 심합니다. 뭐 떨어질 때마다 매 한 대씩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 오르면 팔아야 되고 떨어지면 이제 싸게 사야 된다. 이런 법칙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갖고 있으면 꾸준히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2000선 박스 P에서 이제 주식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 돌파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이제 뭐 줍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2000선 넘어가서 뭐 2200선이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팔고 이제 1800, 1600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이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 이제 미국 주식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 시장에 대한 꾸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한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강인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이제 인해서 이제 처음 미국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의를 못 하겠죠. 그렇지만 뭐 2000년, 2008년도 이후 2009년도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은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죠. 2011년도라든가 아니면 2018년도 그 이자율 올리면서 그때 한번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번 이제 코로나 위기 같은 게 있긴 했지만 그냥 사놓으면 오르는 게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계 1등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갔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뭐냐?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뭐 도련님이나 아니면 아가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가 이제 잘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공황이 끝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황 때는 이제 올라갈 때 사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 팔면서 이제 계좌가 녹을 가능성이 큰데, 공황이 끝나면 매일같이 오르는 시장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우상향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시작한 사람들 말고 그 전에 꾸준하게 뭐 작년에 시작한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면 팔고 이제 저점에서 다시 산다, 이런 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꾸준히 올라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돈 버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하는 진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사놓으면 언젠가 오르는데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매뉴얼이라는 게 그 행동 수칙인데요. 행동 수칙인데 이런 걸 왜 만드냐? 한국 주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매뉴얼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락이 매일 심한데 무슨 매뉴얼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했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어떤 신호냐면 뭐 평소에는 이제 이런 신호들이 안 보이는데 위기가 오면 이제 신호들이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매뉴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났을 때는 반드시 피하고, 위험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서 또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을 이제 맞이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국 주식을 이제 오래 했던 사람들은 매일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뭐 이런 법칙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제 사고 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고점에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점에 팔고 그 다음에 저점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론은 이제 한국 주식을 할 때,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맞는 이제 매뉴얼을 익히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다. 매뉴얼상 이제 공황이 끝나긴 했지만 뭐 8월 12일이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봐서는 8월 12일까지는 웬만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3%가 안 뜰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른 거는 미국 시장의 특징인 매일같이 오르는 시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0%대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5월 달이나 8월 달 정도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뜨긴 했지만 그때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뜨긴 했지만 뭐 그런 일이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매일 오르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공황의 끝은 8거래 상승하고요. 마이너스 3%가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그래서 8거래 상승은 공격적인 공황의 끝이고 수비적인 공황의 끝은 마이너스 3%가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이죠. 예, 이거는 이제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 날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공황의 끝이죠. 다만 6월 23일 날 8거래 상승하고 상승이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뜬다면 그때는 이제 전력 매도하고 공양 종료는 이제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그 위의 상황은 이제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정연구소. 예, 감사합니다.